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아마 요즘 기술이랑 투자 쪽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인공지능, AI 투자 시장입니다. 이게 뭐랄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를 떠오르게 한다. 이거 거품 아니냐 이런 경고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세상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이런 기대감도 엄청나잖아요. 네, 정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스마트마켓 캐피털의 릭 카이츠만, 그리고 기술 분석가로 유명한 진 먼스터, 이 두 분의 흥미로운 대담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최신 시장 지표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엮어서 이 복잡한 상황의 실체가 뭘까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요. AI 시장을 둘러싼 여러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들의 핵심 논거가 뭔지 좀 따져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AI에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자본 지출, 그러니까 KPEX라고 하죠. 이게 과거 닷컴 버블 때랑은 뭐가 다른 건지, 또 시장은 지금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어느 단계, 어느 지점쯤 와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것도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모든 투자가 과연 실제 수익률, ROI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이 시장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는 것. 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지금 AI 투자가 과거 닷컴 버블이랑 자꾸 비교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그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5년 전 닷컴 기업들은 대부분 외부 자본시장, 벤처캐피털이나 IPO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근데 지금 AI 인프라 투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네들 사업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이익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게 현재 투자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워낙 막대하니까 그 돈으로 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 2025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또 오라클까지 이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총 설비 투자액 전망치를 보면 계속 꾸준히 증가해 왔거든요. 이걸 보면 AI 인프라 구축에 정말 실제적인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외부 투자에만 기대던 과거랑은 분명히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요. 그렇군요. 자체 현금 창출 능력이 뒷받침되니까 아무래도 외부 자금에만 의존하던 닷컴 시절보다는 좀 더 튼튼한 기반 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다르다는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시티그룹 분석가들이 약간 좀 다른 톤의 이야기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관련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식, 즉 자금 조달 방식에도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고 이게 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일까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티그룹은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에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비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금 조달 방식이 점차 기존의 그 탄탄했던 자체 현금 흐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부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부채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오라클인데요. 오라클이 오픈 AI하고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거든요. 이게 바로 자체 현금만으로는 이 막대한 투자를 다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신호 아니냐. 그래서 외부 자금, 특히 부채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투자를 좀 하다가 이제는 투자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슬슬 빚을 내서 투자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전면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 요인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하면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C티의 분석에 주목받는 건데요. 자체 자금 비중이 높을 때는 외부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부채 비중이 높아지면 금리 변동이나 신용시장 경색 같은 외부 충격에 훨씬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까 이게 과거 닷컴 버블 때 좀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통신 장비 회사들이 실제 수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막 투자를 유치하고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고객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자기네 장비를 사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위험한 거래들이 있었잖아요. 네, 순환금융이라고 불렸던 관행이죠. 네, 맞아요. 순환금융.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채를 늘리는 게 혹시 그런 위험한 길로 가는 초기 단계는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이 닷컴 때의 순환금융과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전히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시티는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인프라 지출 총액이 2029년까지 무려 2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천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거든요. 2조 8천억 달러요.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과연 얼마나 건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AI 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이익 기반에서 부채 의존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면밀히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이건 정말 꼭 기억해둬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자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아주 큰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AI 시장이 지금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전체 경기로 치면 야구 경기에 비유해서 몇 회쯤 와 있는 거냐? 이 이닝 비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네, 기술 분석가인 진 먼스터가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해서 유명해졌죠. 그분은 처음에는 AI 기술을 구축하는 단계, 그러니까 빌드아웃 단계를 야구 경기로 치면 한 3회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봤었어요. 이제 막 시작해서 좀 진행된 상태다 이런 의미였겠죠? 3회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발표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지출 계획들을 보고 나서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초기 단계구나 싶었는지 자신의 견해를 아직 2회 초반이다라고 수정을 했어요. 2회 초반이요? 그럼 거의 시작하자마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 구축이나 관련 투자가 이제 정말 막 시작된 거고 앞으로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리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투자가 이어질 거다라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거죠. 다른 인터뷰로서는 현재 상황을 인터넷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인 1996년 정도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강세장이 더 이어지고 그 이후에나 거품 붕괴 같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와, 1996년이라 정말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앞으로 한참 더 성장할 여지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네, 진 먼스터는 AI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와 기간을 아주 길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열기나 높은 가치 평가가 아직은 정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스마트마크 캐피털의 릭 하이치만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했잖아요. 그분은 지출 관점에서 보면 이미 3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이치만은 보는 각도를 좀 달리한 거예요. 진 먼스터가 AI 기술의 구축과 확산이란 큰 그림을 봤다면 하이치만은 돈이 얼마나 쓰였나, 즉 자본 지출, 캐피털 엑스펜디처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정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고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출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이미 게임이 꽤 진행된 상태, 즉 3회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돈 쓰는 속도나 규모로 보면 이미 중반전에 접어들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제 그 막대하게 쏟아부은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측정 가능한 수익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익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언제까지고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계속 돈만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진 먼스터와 릭 하이츠만의 이닝 비유가 결국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AI라는 새로운 기술 인프라를 깔고 구축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게임은 하이츠만의 말처럼 어쩌면 3회 중반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즉 영향력의 게임은 진 먼스터의 말처럼 아직 2회 초반,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 타임 레그가 바로 현재 AI 시장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혼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은 이미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돈이 만들어낼 실제 변화와 수익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인식의 격차 혹은 시간 차이가 현재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품이라고 우려하는 이런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가 얼마나 빨리 좁혀지느냐, 즉 투입된 자본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느냐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네, 그 시차 문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대와 우려가 가장 극명하게 어쩌면 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비상장 기업들이 거래되는 사모시장, 프라이빗 마켓인 것 같아요. 여기서 AI 기업들에 매겨지는 기업 가치는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무려 5천억 달러, 그리고 엔스로픽은 1,830억 달러,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는 2천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5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와... 네, 그쵸.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특히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가까이 뛰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3배요? 몇 달 만에? 네, 이런 걸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뭔가 좀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거품이 끼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거품을 우려할 만한 청근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사모시장은 본질적으로 상장시장보다 유동성이 훨씬 낮잖아요. 그리고 정보 접근성도 제한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대평가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AI 스타트업들에 매겨진 이 높은 가치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막대한 수익과 시장 지배력을 현재 가치로 미리 당겨와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실현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아주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희망에 너무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럴듯하네요.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거니까 너무 앞서 나간 기대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릭 할츠만의 자신감이 또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분은 만약에 오픈 AI가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치의 2배, 그러니까 1조 달러 가치로 기업 공개, IPO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엄청나게 초과청약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조 달러로 상장해도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와,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허황된 자신감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이런 선두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또 하나의 잘 나가는 기술 기업,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그런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경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초 기업, 펀더멘털 컴퍼니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기업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철도나 전기,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산업과 경제활동의 근간, 즉 기간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지배력에 대한 베팅인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 선두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재무 실적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런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아,
기초기업이라는 관점. 그렇게 보니까 또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단순히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인프라를 장악할 기업으로 본다면 현재 가치 평가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현재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미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이성적인 과열이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외국에서는 정보도 제한적이니까 더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여기에 또 짐 원스터는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그는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이 AI 분야의 정말 핵심적인 플레이어들이 아직 상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직 비상장 상태죠. 맞아요. 네. 만약 이 기업들이 실제로 IPO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대중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이 정말 폭발적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대중적인 열광, 매니아 단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상장도 하기 전인 지금 시점을 시장의 정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인 거죠. 와,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진짜 광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다. 오히려 IPO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IPO라는 큰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에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관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사모시장의 높은 가치 평가 하나만 놓고 봐도 거품의 증거라는 시각, 기초기업으로서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 아직 진짜 열광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시각까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들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본 지출의 성격 변화, 시장이 지금 몇 회쯤 와 있는지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 평가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돈이 과연 실제로 투자 수익률, ROI, 즉 돈이 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질문이죠. 과거에 수많은 기술 버블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다들 실질적인 수익 모델은 없으면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 희망만 팔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꺼져버렸단 말이죠. 지금 AI는 과연 그때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어쩌면 AI 붐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최종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ROI. 이 지점에 대해서 리카이트만은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도움을 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아니면 기업들이 고객 응대에 활용하는 다양한 챗봇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서 이미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즉, 측정 가능하고 의미 있는 ROI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업이나 개인 소비자들이 AI 기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실제로 인정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이게 다시 또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 버블처럼 단순한 기대감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 수익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AI 기반의 자동화 도구를 써서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해야 했던 반복적인 업무 시간을 확 줄였다거나 그래서 생산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또 예전에는 처리하기 너무 힘들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어떤 비즈니스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도 점점 구체적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측정 가능한 ROI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AI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AI 투자의 ROI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에요. 왜 그렇죠? 그냥 투입한 비용 대비 얻은 수익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도입으로 얻는 많은 이점들이 즉각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 만족도가 올라갔다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거나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사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당장 얼마를 벌었다고 숫자로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무형적인 가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당장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효과들도 많겠군요. 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ROI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ROI를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IBM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추진했던 다양한 AI 관련 프로젝트들의 평균 ROI를 조사해봤더니 약 5.9%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5.9%요? 생각보다 엄청 낮은데요?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나 투자 규모에 비하면? 그렇죠. 현재 시장에 깔려있는 그 엄청난 기대 수준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냉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치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훨씬 높은 ROI를 달성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5.9%라는 수치는 확실히 지금 AI를 둘러싼 열기에 비하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업계 리더조차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지금처럼 정말 수많은 돈과 자원을 AI에 쏟아 부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의 혁신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아,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겠네요.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는 없는. 네, 투자자들이 이거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 혹은 ROI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저커버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조 달러 규모의 자원이 잘못된 곳에 쓰인 미스앨로케이드 후일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지적인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봐야겠군요. 자, 오늘 저희는 AI 투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의 성격과 그 변화, 시장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이익 논쟁, 또 사무시장에서의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 평가 문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투자 수익률, ROI의 현실화 문제까지 이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과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AI 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이건 거품이다 혹은 아니다 이건 혁명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분법적인 틀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는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실제적인 기술 발전과 혁신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사례처럼 실제 수익 모델, 즉 돈을 버는 구조라는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된 것 아닌가 하는 양상도 보이고 또 앞서 우리가 길게 논의했던 것처럼 이 막대한 자본 지출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엄청난 투자가 과연 언제 또 얼마나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 또한 명백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기회와 위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따라서 지금의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단순하게 거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취약성을 내포한 호황, fragile boom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약성을 내포한 호황, fragile boom. 어감상으로도 뭔가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호황이에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시장의 기대감도 높죠. 하지만 이 호황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계속 충족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들이란 첫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해야 하고, 둘째, AI 기술 자체가 꾸준히 발전하고 성능이 개선되어야 하며,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디더라도 점진적으로나마 실질적인 ROI가 계속해서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이 호황 전체가 갑자기 꺼져버릴 수 있는 내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취약성을 내포한 호황. 정말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 밑을 받치고 있는 기반들 중 어느 하나라도 예상치 못하게 흔들리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금 조달 방식이 건전한 자체 이익 창출 능력보다는 점점 더 부채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창출되는 ROI가 시장의 높은 기대를 계속해서 밑돌면서 실망감이 확산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거시경제적인 충격,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 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호황이 정말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내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조건들이 계속해서 딱등 맞아떨어져야만 지금의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휩쓸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AI 기술이 앞으로 가져올 장기적인 생산성 혁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 같은 큰 그림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저희가 오늘 함께 짚어본 여러 가지 내재된 위험 요인들, 자금 조달의 문제, ROI 실현의 불확실성, 과도한 밸류에이션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주 냉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혁명으로 가는 여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평탄한 들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저희가 AI 투자 시장의 여러 다면적인 모습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다룬 여러 자료들이나 분석들을 넘어서는 조금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당신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 막대한 생산성 향상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그 과실이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나 막대한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그 대부분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 그리고 또 극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요? AI 시대의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아주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미리 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